제가 뭐 이렇게 좀 급진적인 활동가는 아닌데 안태형입니다. 네, 급진적인 활동가는 전혀 아니지만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약간 자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나 조금 자극적이고 듣기 언짢으시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는 거. 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역 청년 이야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그 관심만큼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관심이 없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 청년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전혀 없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렇게 된 게 어떠한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합천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의 인구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4만이 얼마 전에 깨졌다고 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왜 합천군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건 이제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대한민국 산업화에 지방 청년들이 착취당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으로 공단 지역으로 대도시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지역 청년들의 문제가 단순히 뭐 1, 2년 전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IMF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국가 발전의 희생양으로 이동이 되고 일자리 인력으로서 이제 이용당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역 소멸, 지방의 청년 문제가 이렇게 될지 과거에 몰랐느냐?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하다. 과거에 계신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몰랐다면 이건 상당히 반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지역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의제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어떻게 하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을 해서 기반을 닦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해야만 일자리나 뭐 주거,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수도권 이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지방이 균형 있게, 지역이 균형 있게,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좀 역차별, 수도권 청년들이랑 비교해서 역차별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역 청년들에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좀 연구하고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10년, 20년이 걸리고 저 같은 청년들은 이제 그 청년 나이대를 넘어설 텐데 이야기조차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주시고 사회 중심으로 이 대화를 끌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합천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창원은 여기 민주당 시의원도 계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합천의 군의원 중에 민주당 군의원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례 1번도 당선이 안 되는 곳이고, 네. 뭐 다음 군수님도 뭐, 네. 국민의힘 공천 받으시는 분이 아마 되실 거고, 그 다음 군수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합천. 네. 화장실은 깨끗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약간 어른들의 말에, 특히나 군단위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말에 상당히 많이 휘둘립니다. 저도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인 회장님 말씀에 뭐 입을 하나 제대로 못 댈 정도로, 네. 어른들이 정한 길로, 어른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말 안 듣는 지역 청년으로 좀 유명해서 네, 뭐 이러고 있지만
저는 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야 된다. 여기는 뭐 청년 유니온도 있고 뭐 진보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다 많은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분들이 전부 다 계시니까 약간 뭐 만약 제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사회적 자살 행위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지역에서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자영업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거의 일을 못 하겠죠. 아무래도 네. 저도 평생을 합천에서 살아오고 뭐 본가 외가가 다 합천이고 정말 토박이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건 저는 민주당의 문제도 있고 진보당의 문제도 있다. 진보당은 합천에서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보당이 차라리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네, 좀 민주당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지역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좀 적다? 이건 정당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도 가지려고 하고 설사 욕을 먹더라도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진보당은 그런 거 겁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칭찬을 뭐 해드리고 싶은데 지역 내에서 정당들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좀 제도로서 뭔가 어떤 뭐 기획이 되든지 뭐 프로그램들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만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좀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봐도 지역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 누가 봐도 민주당이고 이분은 정말 진보당적인 색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국민의힘 당원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본인들이 가진 성향과는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특정 정당으로 보수 정당으로 힘 있는 정당으로 지역 내에서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닌가. 이 지역 정치 구도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쪽으로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뭔가 기획들이나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를 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네. 그게 뭐 지금 어쨌든 저는 합천에 있지만 저 302 원탁 토론회도 창원에서 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합천에서 첫 차 타고 오면 30분 후에 여기 창원에서 막차가 뜹니다. 네. 물론 이제 진주로 가서 이렇게 오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뭐 오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화에 참여하고 공론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저도 지역에서 공론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천에 제가 개인 자차로 왔는데 1시간 40분 정도 여기 오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합천에서 창원 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네. 분권이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꺼내는데 이거 아마 예전부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청년정책 활동하면서 해왔던 이야기는 한 4, 5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좀 청년 예산만이라도 지역에 좀 따로 할당해주면 안 되냐. 꼬리표 없는 예산 그냥 뭐 100억이면 100억 지역에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합천을 또 예로 들면 일자리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 내려와도 합천에서는 뭐 청년들 어디 갈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네. 불용 처리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뭐 건설 회사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수급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쓰여지긴 쓰여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청년들에게 쓰여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지역에 차라리 꼬리표 없는 예산이 내려오면 좀 자유롭게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 문화활동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좀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게 좀 어려워서 좀 청년 예산만이라도 좀 지역에 따로 할당을 해주면 지역 청년들이 좀 기반을 잡고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지역 청년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역 청년들한테는 도시 청년들 어쨌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에 사는 청년들이랑은 분명히
차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건 거의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그러면 지역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까?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참여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좀, 지역 청년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지역 청년들 하나하나가 그냥 누구 부모님의 자식 이런 것보다도 그냥 청년으로서 이제 청년 세대에 들어가면 뭐 좀 이제 그 카드를 준다든지, 이 지역 청년 카드를 준다든지 해서 뭐 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왜냐하면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 청년들, 그 수도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돈 더 많이 들고 시간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있어서 좀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그 이동을 해서 뭔가 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인프라를 이용을 하는 걸 지원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지원금이 그렇게 집중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